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을 이기는 투자 진행의 이유림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동결로 결론이 나면서 오늘 우리 시장도 조금 안정을 찾은 듯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을 비롯해 아직 남아있는 미국발 이벤트들이 있어 완전히 마음을 내려놓기에는 불안한 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글로벌 이슈들의 이야기, 오늘 필승 전략 시간에도 준비돼 있고요. 그리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김광진 전문가님과 더욱더 자세하게 소통하고 배워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노란톡방에서는요, 실시간 대응법과 함께 지금 시장에 맞춘 단기 매매법까지 다양하게 준비돼 있으니까요. 아직 입장하시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다양한 투자 전략들 함께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노란톡방 입장하시는 방법도 알려드려야겠죠.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 실행하신 후에 아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뜨는 링크 클릭하신 후에 참여 코드 112 입력하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고요. 또는 문자로도 쉽게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로 이 기자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참여 링크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크게 늘고 있으니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장을 이기는 투자, 오늘도 힘차게 달려봅니다. 네, 김광진 전문가님께서 계속해서 필승 종목들 추천해 주시고 계신데요. 이런 필승 종목들의 자세한 수익률 현황 화면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장의 두 종목 모두 높은 누적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소페타시스가 130%를 돌파하면서 세 자릿수 수익률 누리고 있고요. 뒤이어 루닛이 누적 상승률 12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00%를 훌쩍 넘겨버린 필승 종목들인데요. 계속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장 펨트론이 누적 상승률 86% 달성하고 있고요. 이어서 저스템이 70%를 돌파해냈습니다. 여기에 성호하이텍까지 51.76%의 누적 수익률 만들어주면서요. 두 번째 장 역시 필승 종목들의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종목 HPSP가 49% 넘겨주면서 50%에 가까운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한미반도체 역시 46%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FE까지 누적 상승률 34% 기록 중인데요. 마지막 장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장 바이오니아가 약 33%, 엔젯이 23%의 상승률 누적하고 있습니다. 필승 종목들의 자세한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 고민을 상담해보는 이 기자 톡센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전망이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톡센터에 남겨주시면요. 전문가님이 해당 종목 분석하고 응급 처방 내려드리니까요. 가슴 뻥 뚫리는 종목 상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필승 종목들의 누적 상승률 살펴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을 이길 필승 전략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필승 전략들 준비해 주셨을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필승 전략.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는 시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시기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더욱 확실하고 안전하게 수익률 챙겨가야겠죠. 그 방법 지금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도 또 알찬 필승 전략 소개해 주실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기자 투자 선생 김광진입니다. 네, 또 투자 선생님이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네네. 오늘은 어떤 내용을 가르쳐 주실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먼저 일희일비 경계하자 이렇게 제목을 지어 주셨는데요. 어떤 네네. 내용일까요? 네, 어제 우리 시장은 미국 네. FOMC 기준금리 발표를 앞두고서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비교적 큰 폭의 하락을 이렇게 맞았었죠. 맞습니다. 어제는 조금 비극이었는데요. 네네네. 특히 이 하한가 종목이 5개나 나오면서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 불안한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네. 네네.
제2의 라더견 사태, 그러니까 뭐 SG 사태라고도 얘기하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할 정도로 정말 말이 많이 나돌았었고 또 걱정하시는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어제 장에서 이렇게 얘기 드리면서 이런 부분이 어제 장 하락에 한 몫을 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것은 네. 제2의 라더견 사태, 제2의 SG 사태가 아니다라고 제가 결론을 딱 내서 드렸었는데요. 뭐 결론 제가 얘기 드린 대로 이것들이 만약에 아니었으면 오늘도 폭락하는 그런 장이 나왔었겠지만 오늘 시장에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고 한편으로는 안심하시고 아 그래도 김광진 전문가가 뭘 보고 얘기하는구나라고 생각을 아마 하셨을 텐데요. 오늘 반등 확인하시기 전까지는 직접 확인하시기 전까지는 아마 그래도 한편으로 많이 염려되고 걱정하는 마음 가지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전문가님께서 항상 이 실시간으로 노란톡방 통해서 대응 전략도 알려주시고 네네. 또 이 기자 가족분들의 마음도 헤아려 주시니까 그런 부분들 좀 불안함 많이 덜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네, 다행입니다. 네. 어제 저녁에는 전문가님께서 이 중국 배터리 업체 그리고 고션에 관한 사항을 또 노란톡방에서 공유해 주셨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네, 고션 관련해서 네. 어제 2차 전지주가 하락폭이 굉장히 크게 나왔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미국에서 IRA법 이런 것들을 관련해서 그리고 미중 간의 이런 분쟁을 통해서 미국 시장 그리고 세계 시장에서 우리 배터리 업체들이 좀 더 뻗어나갈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확 한 번에 꺾어버리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네. 제가 고션테크에 관련된 사항들을 바로 노란톡방을 통해서 공유 드렸습니다. 이 관련 기사와 함께 또 그 관계된 해당 주소에 이런 상원 의원의 발언까지 제가 그 상원 의원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렇게 나온 부분까지도 해드리고 또 네. 영어다 보니까 아무래도 번역기를 돌리는 이런 수고스러움이 필요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번역도 해서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전문가님께서 항상 이렇게 퇴근 후 늦은 시간이나 또 주말에도 시장 상황 실시간으로 전달해 주시잖아요. 네네, 많이 그렇죠. 저도 전문가님 월요일 날마다 뵐 때마다 이번 주말은 좀 쉬셨나요? 하고 여쭤보기도 하는데 전문가님 언제 쉬시는 건지 도대체 이러다가 쓰러지시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됩니다. 뭐 사실 네. 뭐 노란톡방에서도 주말에도 일하냐 왜 또 네. 주말 또 제가 일하는 것 외에도 이렇게 제 개인 생활하는 것들도 간혹 이렇게 올리거든요. 이렇게 뭐 지금은 빨래하고 있어요. 아니면 뭐 하고 있어요. 이렇게 올려드리는데요. 네. 뭐 노란톡방에 계시는 우리 이 기자 가족분들께서 좀 쉬엄쉬엄 해라. 좀 쉴 땐 많이 쉬어라. 이렇게 많이 걱정해 주시고 계십니다. 저 걱정해 주시는 우리 이 기자 가족분들 이런 마음들 그리고 저를 응원해 주시는 이런 얘기들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되고요. 뭐 무엇보다 정말 큰 힘은 우리 네. 노란톡방에서 수익인증 이렇게 올려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정말 그 어떤 자양강장제보다 저에게 더 큰 힘이 되니 그런 부분은 걱정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김광진 전문가님께서 또 힘낼 수 있도록 이 기자 가족분들이 수익 인증 계속해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네, 그럼 계속해서 또 이야기를 이어가 볼까 하는데요. 오늘 새벽에 있었던 미국의 금리 발표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동결로 예상대로 시장의 예상대로 동결로 판결이 났는데요. 네네. 네. 이렇게 미국 금리가 동결 이렇게 결정이 나오면서 우리 시장도 어제 비교적 큰 이런 하락폭 이것들을 만회하면서 정상을 되찾았는데요. 다만 어제 급락한 2차 전지주나 반도체 위주로 상승 그리고 장 시작하자마자 갭 상승으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단기 수익 보고자 하시는 분들 어제 하락했으니까 오늘 또 금리 결정이 났으니까 단기적으로 내가 들어가 봐야지 했던 분들은 오늘 수익 올리기 좀 어려운 그런 장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이 오늘 장 시작하기 전에 노란톡방 통해서 네네. 이 2차 전지주 위주로 수급이 들어올 거다 이렇게 한 말씀 남겨주셨는데 네네. 정말 딱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어제 이렇게 큰 폭의 네. 하락을 맞았고 그 부분들이 사실이 아니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만회하는 수급이 들어올 거라는 것은 뭐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겠지만 또 그런 부분들 생각을 미처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까 걱정해서 이런 높아심에 제가 얘기 드렸던 거고요. 네. 뭐 노란톡방에서 제가 얘기 드린 대로 뭐 2차 전지 반도체 섹터는 좋은 반등 이렇게 나왔지만 제가 노란톡방에서도 이렇게 얘기 드렸거든요. 이런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은 상방이 그러니까 위로 이렇게 막혀 있는 형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함부로 지금 진입하면 오늘 단기적인 수익을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오후장에는 개별 이슈로 그러니까 종목마다 나오는 그런 뉴스들로 인해서 종목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 오후장 딱 그렇게 흘러갔었습니다. 네, 오늘처럼 이렇게 오전장과 오후장의 모습이 또 다른 날에는 네네. 시장을 또 예측하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런데도 오늘 이 기자 가족분들 에코프로로 또 수익 실현을 하셨더라고요. 네. 네. 뭐 다른 종목들도 많이 있었지만 뭐 에코프로가 워낙 변동성이 최근에 크게 나오는 이런 모습 보였지 않습니까? 워낙 기대가 많고 좋은 모습 보였기 때문에 어제 하락 나오는 모습 분명히 그거의 절반 이 정도는 반등이 바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이기자 가족분들에게 그런 얘기 드렸었고요. 네. 에코프로로 오늘 바로 오늘 당일 매매를 통해서 수익 보시고 또 수익 인증 많이 올려주셔서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잘 따라와 주시고 또 수익 인증 올려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에코프로로 오늘 수익 실현하셨는데 네네. 이 부분들 이 기자 가족분들만 아니고 또 시청자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런 부분, 이런 부분도 단기 매매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어느 시점을 매도 타점으로 잡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네. 조금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뭐 에코프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차트로 설명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차트 이렇게 띄워놨는데요. 에코프로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기자 가족분들은 고점 부근에서 이렇게 매도하실 수 있었을 텐데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한번 상승 이후에 다시 한번 쌍봉 이렇게 형성한 후에 조정, 다시 재상승 이렇게 나오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도 뭐 이렇게 상승하는 부분에서 뭐 이렇게 뭐 한번 추세선을 그어볼 수도 있겠고요. 자,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봤더니 어제 이렇게 걸리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는구나. 이런 부분들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이후에 뭐 위에서도 한번 추세선을 그어볼까요? 여기 이 상단점과 이 상단점을 이렇게 이어보면 이것만 해도 오늘 충분한 거래량이 실리지 않는다면 이 정도 부분에서 좀 저항을 맞고 내려올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추세선 한두 개만 그려봐도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기자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렇게 제가 쓰는 라공기법은 분봉에도 적용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방송을 통해서 분봉을 통해서 라공기법 똑같이 활용하면 된다라고도 얘기 드리고 실제로도 보여드렸죠. 그런 부분도 에코프로도 똑같이 적용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분봉 차트 보면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뭐 이기자 가족분들을 위해서 제가 뭐 기술적 분석을 하는 그런 내용이 있을 때는 뭐 추세선이나 아니면 라공기법 이런 상단선, 중단선, 하단선 외에도 좀 많이 그리지만 우리 또 이기자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만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위에 추세선 하나, 아래에서 추세선 하나 이렇게 그어봤더니 거래량이 실리지 않으면 이 부분에서 걸리겠구나. 그럼 이 부분에서 최소한 절반 매도. 이 부분에서 절반 매도하고 넘어간다. 그럼 나머지를 끌고 가는 이런 전략, 이런 전술을 가지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에코프로 장기적으로 충분히 좋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지난주부터 얘기 드렸다시피 지금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투자보다는 좀 단기적으로 바라보고 확정 수익 가져가는 것들이 훨씬 수익률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기간이다. 이 부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자면 지금 왜 FOMC 금리 결정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벤트가 남았다라고 얘기를 하느냐라는 얘기 궁금하실 텐데요. 이 부분 뒷부분에 제가 계속 이어서 지금 다른 얘기 드렸다가 그 후에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김광진 전문가님의 매도 스킬을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빨리 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고요. 그럼 계속해서 저희는 필승 전략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필승 전략 또 일희일비잖아요. 이 네네. 금리 동결이 일희라고 한다면 일비도 따로 있는 건가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지난주부터 또 앞에 바로 얘기 드렸던 것처럼 네.
이렇게 지금은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 투자, 단기 매매가 좀 더 안전한 투자할 수 있다 이런 얘기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제가 왜 강조를 드리느냐? 제가 방송상에서도 계속 얘기 드리고 모더란 톡방에서도 당연히 얘기 드리지만 코스피 2700선에는 굉장히 많은 매물대가 존재한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이 많은 매물대가 존재한다는 건 물론 저항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올라가는 부분들, 조금 아직 조금의 룸이 남았지만 그 부분보다는 조금 맞고 내려올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미리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때고요. 네. 여기에 이번 주 들어서 연기금이 대량 매도를 하면서 시장의 상승을 꽉 붙들고 있는 그런 형국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장기적으로 많이 투자를 많이 하는 그런 기금이죠, 기관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최근에 대량의 매도가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도 경계해야 될 상태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만 해도 이 연기금에서 1,656억 원 정도의 매도가 나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이런 지금과 같은 상황에는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지 또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제가 답을 드리자면 네. 아직 미국발 이벤트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 주가 끝날 때까지는 적어도 이번 주 금요일, 그러니까 내일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보수적으로 시장 바라보시고 빠르게 확정 수익 챙겨가시라. 이 말로 결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말씀을 또 해주셨지만 내일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내일 금요일이죠. 내일 미국 시장도 금요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은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거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슈들도 많이 있는데요. 특히나 중국을 겨냥한 미국, 일본, 필리핀 이 3개국의 안보 협의체를 창설하는 그런 논의가 시작됩니다. 당연히 이것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중국 자체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전략적인 뭐 그런 전술기를 띄운다든지 아니면 전략 핵폭격기를 띄워서 뭐 이렇게 선의 비행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만 나온다고 한다면 다행이겠고요. 그보다 더 큰 이런 항의성 그런 행동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주목하셔야 되고요. 또한 여기에서 더 하자면 현재 벨라루스에 러시아의 핵 전술 핵무기가 배치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1962년에 쿠바 미사일 위기 이런 쿠바 미사일 사태를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뭐 영화로도 많이 나왔었고요. 이런 부분이 얼마나 미국과 소련 간의 이런 긴장 관계를 높였는지 정말 전쟁 정말 코앞에서 이렇게 멈췄던 거 뭐 영화로도 보셔서 아실 테고 아니면 그 내용을 직접 겪으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국제사회에서도 분명히 염려한다는 그런 표명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꼭 신경을 쓰셔야 한다는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런 부분들 혼자서는 다 챙기시기 어려우시니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께서 전달해 주시는 내용들 받아보시면 더욱더 쉽고 많은 도움 되실 것 같고요. 네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현재 정치 상황을 짚어주시는 이유, 아무래도 이런 정치 상황들이 우리 시장에도 당연히 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겠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왜 경제 프로에서 정치 얘기를 하느냐, 정치 상황, 국제 정치 상태, 국제 정세에 대해서 얘기하느냐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네. 정치와 경제를 따로 보면 안 됩니다. 지금은 경제학이라고 따로 분류가 되어 있지만 원래 경제학이라고 따로 분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학이라고 같이 묶여서 같이 대학에서 가르쳤던 것입니다. 뭐 지금도 많은 부분들이 정경대학, 그러니까 정치경제대학이라고 해서 정치 부분과 경제가 이렇게 하나로 묶여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으실 텐데요. 네. 뭐 정경대 출신도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상황에서는 또 어떤 부분이 정치적 상황에서는 어떤 산업이 좋을 것인가 이런 부분도 계속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게 아니라면 나는 그런 부분이 좀 힘들다라고 한다면 지금 정치, 경제 이런 상황 이것들과 좀 동떨어진 정치 상황에서 좀 동떨어진 그런 산업군을 바라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대안 또 얘기 안 드릴 수 없겠죠. 그 대안도 얘기 드리면서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네. 보겠습니다. 네, 차트 한번 보시면요. 지금 HD 한국조선해양 제가 띄워놓고 있는데요. 제가 조선주 좋다, 조선주 좋다, 조선주 사라, 사라, 사라 뭐 사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조선주 좋다라고 네. 얘기 드린 거 정말 계속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물론 조금 어른들의 사정에 의해서 제가 필승 종목으로는 가지고 나오지 않았지만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시면 되냐. 제가 조선주 지금 보여드리면서 꿀팁 하나 알려드릴 텐데요. 정말 지금 TV 시청하고 계신 분 중에서 난 진짜 주식 잘 몰라. 나 진짜 주린이가 아니라 난 주생아야 라고 하신 분들은 이것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이것도 당연히 라공기법에 있는 내용인데요. 자, 이렇게 추세선 하나 쭉 그어보겠습니다. 네. 추세선 하나 이렇게 그어보고요. 더 이상 긋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조선주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주식에도 똑같이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저는 라공기법에서는 레이더 음영지역이라고도 표현하고 회피기동 구간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런데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누구나 알기 쉽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선을 그었는데 여기에 햇볕이 있습니다. 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빛이 나가는데 이 부분 햇볕이 쬐까요? 여기에 가려져 있는데 햇볕이 쬐지 않는 음지입니다. 여기는. 그럼 제가 얘기 드린 부분이 뭐냐? 음지에서 매매하지 마십시오. 주린이, 주생아분들은 음지에서는 여기에서는 매매하지 않는다. 네. 그리고 언제 매매를 해야 되냐? 하나 더 그어볼까요? 여기 추세선까지 그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자, 여기서 햇볕이 비친다. 그런데 햇볕이 여기에 가려서 다 안 된다. 여기 이 양지에서만 매매를 하는 겁니다. 여기 해가 있으면 여기 다 음지죠. 햇볕 안 들죠. 여기는 햇볕이 들죠. 햇볕 들기 시작하는구나. 그럼 확인하고 상승하는구나. 이렇게 매매하시면 됩니다. 제가 삼성전자 얘기 드린 김에 아예 삼성전자 똑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도 지금 더 안 키워지네요. 아무튼 여기 위에 고점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보면 여기 밑에 라공기법에서는 다른 표현하고 있지만 회피기동 구간이다, 음영 구간이다 이렇게 하지만 음영과 마찬가지죠. 이 음지에서는 매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지에서 매매하지 않고 여기서 햇볕이 비치는데 음지에서 벗어나서 양지로 넘어왔네. 이때 매매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만 아셔도 이렇게만 하셔도 주린이 주생아 탈출한다고 볼 수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음지에서 매매하지 않을래. 왜? 나는 그만큼 실력이 안 되고 주린이야 주생아야. 이러면 양지에서만 매매하십시오. 그럼 크게 다치지 않고 수익률도 훨씬 좋습니다. 여기까지 얘기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은 한 주 또 시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다양한 이슈들이 남아있는 만큼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김광진 전문가님의 매도 스킬까지 함께 배워보시면 더욱더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은데요. 노란톡방 입장하시는 방법도 한번 안내 드려야겠죠.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 실행하셔서요. 아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신 후에 뜨는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1123 입력하시면 되시고요. 또는 문자로 쉽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로 이 기자 3글자만 보내주시면 참여 링크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어서 이 기자 톡센터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김광진 전문가님의 응급 처방이 필요한 시간이죠. 이 기자 톡센터가 돌아왔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이 도착해 있을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기자 톡센터. 오늘 도착한 종목은요, 에코프로입니다. 네, 오늘 이 기자 톡센터에는 또 에코프로가 도착해 있는데요. 오늘 또 노란톡방에서는 수익 실현이 나간 종목이기도 한 만큼 전문가님께서 더욱 확실한 응급 처방 내려주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응급 처방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 오늘 이렇게 자꾸 에코프로가 계속 반복될지는 몰랐는데요. 네.
에코프로 조금 이경욱님께서 에코프로 74만 9,500원에 10% 정도 보유하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 주셨습니다. 조금 높은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걱정하셔서 또 오늘 이기자 가족분들이 이 부분에서 매도를 했는데 아직 이경욱님이 매수하신 매수 단가에는 조금 많이 못 미치는 그런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셔서 주셨던 모양인데요. 여기서 제가 조금 안 좋은 얘기를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좀 그 부분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렇게 4월 11일 제가 에코프로 하면 4월 11일 날 매도해야 된다 얘기 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이런 부분들 여기서 조정 보이고 이후에 다시 쌍봉을 이룰 때 79만 1,000원을 고가로 이렇게 다시 조정 보였습니다. 79만 1,000원, 79만 1,000원 기억해 보시고요. 이후에 어제 이 고가가 79만 원입니다. 이런 부분들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여기 82만 원, 79만 1,000원, 그리고 79만 원 이렇게 고점이 조금씩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에코프로의 지금 단기적인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형국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경욱님 같은 경우에 10%에 74만 9,500원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물론 이 부분까지 다시 재차 상승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제가 위에 그어놓은 이 추세선을 좀 강하게 뚫어준다면 그 이상도 올라갈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당장은 조금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런 부분도 한번 감안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다른 종목을 매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만약에 이 아랫부분을 본다면 저점을 점점 높여가면서 이렇게 차트를 구성해 놓은 이런 종목들이 좋은 종목인 거고요. 여기서 이 고점도 마찬가지로 높여가는 것이 지금 힘이 좋구나. 이 종목은 앞으로도 더 치고 나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부분들도 제가 깜짝 놀랐었는데요. 매도 전량을 보고 당연히 매매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당연히 단기적으로 단타 매매를 할 때는 그렇게 하고요. 근데 생각보다 매수 잔량, 즉 사고자 하는 매수 잔량이 많은 게 주가 상승에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이것을 단타 매매할 때는 정반대로 보셔야 됩니다. 매도 잔량, 그러니까 매도하려고 놓아둔 매도 총 잔량이 많을수록 주가 상승은 더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네? 라고 한다면 한번 실제로 이렇게 매도 잔량 보면서 그것도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십시오. 제 말이 맞는지 아닌지는 바로 증명이 될 거니까요. 이렇게 간단한 부분까지도 설명을 드리는 것들은요. 우리 이 지금 방송을 보는 우리 이기자 시청자분들이 워낙 다양한 주식 실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정말 초보한테나 이런 얘기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이런 것도 모르고 매매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기초적인 내용들도 계속 집어서 얘기 드리는 거니까요.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매매하시면 되고요. 나는 여태 몰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는 것은 좀 안 좋은 형국인 거구나. 저점도 이렇게 점점 높여가야지 좋은 것이구나. 그리고 그렇다면 이 고점이 낮아졌을 때는 어떻게 뚫어야 되냐. 가장 먼저 또 봐야 될 게 역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실리면서 이 고점을 확 뚫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 고점에서 뚫어줘야 하는 거래량의 기준은 당연히 이 앞에 나온 이 거래량들이 되겠죠. 이 정도의 거래량이 있다는 것은 그 정도 거래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 위에 매물대에 많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려면 한마디로 힘을 더 받치려면 이 에너지를 더 쏟으려면 당연히 거래량이 동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이경욱님께 얘기 드리자면 지금 이 정도 거래량으로는 이경욱님의 매수 단가를 맞추기가 어렵다. 한마디로 수익 보기가 지금 어려운 형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또 제가 답 드려야 되겠죠. 자, 여기서 라곤기법처럼 또 여기 이건 색깔을 바꿔보겠습니다. 색깔을 이렇게 검은색으로 바꿔본 다음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한번
그거 보시고요. 여기까지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라곤 기법 그대로 적용해서 여기 치고 내려왔구나.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는 뭐 브라보 구간, 새로운 브라보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구나. 여기는 이런 찰리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서 찰리 구간 아래로 조금 내려오면 다시 추가 매수. 그리고 위에 올라오면 매도. 그리고 여기에서 찰리 구간에서 찰리 라곤 여기에서 뚫고 지나가는 거래량이 실리면서 뚫고 지나갈 때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탈출. 이렇게 전략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늘도 종목 상담해 봤는데요. 혼자서 투자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요. 김광진 전문가님께서 하나하나 눈높이에 맞춘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혼자서 어려워하시지 마시고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해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고민이 많으신 종목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기자 톡센터에 사연 남겨주시면 전문가님께서 응급 처방 내려드립니다. 이런 부분들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참여해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아래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 실행하신 후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코드 1123 입력하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로 쉽게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로 이기자 3글자만 보내주시면 참여 링크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네, 김광진 전문가님의 차트 분석법을 배워보는 오늘의 필승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필승 종목을 준비해 주셨을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필승 종목. 오늘의 필승 종목으로 윈팩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필승 종목으로 윈팩 제시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오늘은 또 특별히 전문가님께서 히든 종목을 하나 더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종목일지 또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빨리 전문가님 만나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승! 오늘도 필승 종목 시간 돌아왔습니다. 오늘 필승 종목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동안 주식이나 부식 이렇게 좀 스테이크만 너무 드리다 보니까 좀 간식도 필요하지 않느냐, 간식도 좀 주라 이런 요구 많이 받아서요. 오늘 간식거리로 제가 준비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필승 종목 오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승 종목 들어가기 전에 종목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페타시스 이렇게 올라왔을 때 제가 어떻게 얘기 드렸는지 그리고 이런 수익률이나 이런 내용들 계속 얘기 드렸으니까요. 오늘은 더 이상 얘기 드리지 않고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빠르게 넘어가냐? 오늘 필승 종목이 플러스가 있으니까 오늘은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런 상승, 이런 매수 이렇게 다시 또 잡아서 제가 또 사골처럼 우려먹냐, 반도체는 도대체 사골처럼 또 빼먹냐 이런 얘기까지 들어가면서 얘기 드렸는데 어떻습니까요? 또 상승 나오지 않습니까? 한미반도체도 그만큼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 것이고요. 한미반도체만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러면 또 서운한 친구가 있죠. 네, HPSP. 제가 HPSP도 뭐라고 얘기 계속 드렸나요? HPSP는 제조업이 영업이익률이 50%가 넘는 그런 대단한 회사다라는 얘기 계속 드렸었죠. 과거에 제가 펜트론이나 저스템 이런 큰 상승 보였을 때 HPSP 놓친 게 진짜 천추의 한이다. 그래서 내려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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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오면 무조건이다라고 해서 정말 저점에서 바로 턴할 때 제가 이렇게 얘기 드렸었고요. 이런 부분들도 HPSP 충분히 상승 이런
종목입니다. HPSP 같은 경우에도 이런 상승 보이고 있고 또한 지금 역사상 신고가 계속 영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얘기 드렸던 뭐 아래에서 잡았던 HPSP나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종목들도 지금 반도체 잘 나가는 종목들은 역사상 신고가 영역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신고가인데 너무 무섭지 않아? 이런 부분들도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반도체가 조금 조정이 나올 지금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도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조정이 나오면 더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이 전에 지금 단기적으로 내가 접근한다. 이럴 때는 신고가를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신고가에서 당연히 높이 있으니까 떨어지는 폭도 클 수 있죠. 하지만 가는 종목이 더 간다. 이런 말은 정말 흔해 빠진 얘기고요. 제가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주린이분들, 주생아분들도 음지에서 매매하면 안 된다. 그런데 신고가로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여기가 음지일까요? 양지일까요? 그런 부분들도 꼭 기억하셔서 매매하신다면 훨씬 더 좋은 수익률 그리고 더 생각보다 안전한 매매가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한번 보시고요. 오늘 필승 종목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종목 더 얘기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손실인데 어떻게 해야 돼? 심지어 제가 제시해드린 손실가보다 더 내려왔는데 어떻게 해야 돼? 많이 얘기 주셔서요. 그리고 또 이 부분 더 가지고 가고 싶다. 이런 의견 주신 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 손절가 내려왔지만 더 추가 대응 노란톡방에서 계속 해드린다. 제가 약속드렸고 끝까지 제가 책임지겠다. 끝까지 책임지고 얘기 드리겠다. 이렇게 했으니까요. SKI 테크놀로지 보유하신 분들 노란톡방에 오셔서 이런 대응 한번 계속 끝까지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필승 종목 첫 번째입니다. 얘기 드렸지만 오늘 필승 종목 한 종목 아닙니다. 자, 필승 종목 첫 번째 윈팩입니다. 반도체 외주 생산하는 그런 업체고요. 반도체 후공정, 제가 반도체 중에서도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이 부분에 많이 주목해야 된다라는 얘기 정말 많이 얘기 드렸고 강조해 드렸습니다. 왜? 우리나라 비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이쪽을 더 집중하다 보면 이 부분 더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이런 후공정, 패키징 쪽에 조금 약점을 보였던 것도 사실이고요. 대만 업체들보다 이런 부분에서 약점을 보인 부분, 당연히 더 투자가 더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더 기술력 가진 업체들에게 대해서 더 많은 물량 쏟아준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후공정, 특히나 패키징 업체, 그리고 테스트 업체, 이런 업체들 많이 제가 얘기 드리고 강조하고 여기에 집중 더 하면 더 좋은 수익률 나온다. 제가 반도체 쌤이라고 불리고 있고 그전에 반도체 총각이라고 불릴 때도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건 반도체 전공정보다는 후공정, 패키징 쪽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 계속 드렸던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자, 넘어가서 그럼 이익 보겠습니다. 지금 윈팩 같은 경우도 회사 자체가 이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리포트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감안하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보이시죠? 2022년, 2023년 반도체 안 좋다. 와, 이렇게 불황인데 미치겠네. 2023년 들어서 이제 불황의 터널을 벗어나왔구나. 이제 막 나왔구나 했는데 이때부터 흑자 전환한 이런 회사이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윈팩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보겠습니다. 여기 띄어쓰기 해야 되는데 띄어쓰기가 빠진 부분 감안하고 보시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는 SK하이닉스 D램 테스트 외주 비중을 업황에 따라서 일정 비율로 이 윈팩에 맡기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50% 이상을 지금 윈팩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면 반도체가 불황을 탈출하고 이제 물량이 늘어나면 왜 더 이익을 볼 수 있다, 수익을 볼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두 번째, 이 부분 중요합니다. 자, 이 부분 중요한데요. HBM은 좀 단가가 비싼 이런 반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적중 구조로 인해서
지금 단층 구조로 있는 것보다 이렇게 쌓아서 적층 구조로 해서 조금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반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이런 부분들 그냥 제가 얘기 드린 정도만 아셔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런 HBM 반도체가 왜 필요하냐? 지금 미국 시장은 완전 AI 인공지능의 진심인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 당연히 지금 전체 산업 구도가 그렇게 변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에서 엔비디아가 고공행진하는 것도 무엇 때문이다? 결국에는 인공지능 때문이다. 이런 부분 기억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 적층 구조로 된 이런 비싼 고가의 반도체가 점점 더 수요가 늘어난다. 이런 부분들 꼭 기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전체 매출에서 한 5%, 제가 기억하기로 최근에 6% 이렇게 올라오고 있지만은 그 정도로 지금 현재 비중은 좀 작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뿜뿜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 보시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후공정 설비 투자가 더 진행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까지도 꼭 기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에 얘기한 그 내용 마찬가지입니다. AI 반도체, 그러니까 인공지능 관련해서 이런 기대감을 받고 있다라는 점 꼭 기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기자 포인트의 세 번째 자리 같이 보실 텐데요. 조금 윗꼬리가 많이 이렇게 달린 이런 내용들은 꼭 확인하시고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앞에 이 알파 구간에 이렇게 기준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락해서 조정받으면서 이런 바닥 다지는 이런 내용 보여줬고요. 여기서도 역시나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고 상승, 여기서도 이 정도의 거래량으로 상승했으나 이런 거래량을 보였을 때는 좀 윗꼬리를 달고 나와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많이 가벼운 종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이렇게 추세선 하나 그어 보실 수 있겠고요. 여기서도 이런 부분들 굳이 여기 이 단기적인 내용의 추세선을 그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까지의 추세선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여기에 상승 나오고 이렇게 모이고 있지만 이런 추세선 한마디로 이만큼 큰 이격을 벌릴 정도로 정말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종목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얘기 드린 반도체 종목이지만 앞서 얘기 드린 제가 주식 개념이 아닌 간식 개념으로 여러분께 가지고 나왔다라고 얘기 드리는 것이겠고요.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조금 임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먼저 얘기 드리지만 나는 좀 매매하는 스타일이 좀 천천히 하는 것을 좋아하고 좀 느긋하게 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하시면 좀 대응하기 좀 어려운 종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손이 빠르다, 바로바로 얘기하면 바로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하시는 분은 이렇게 윈팩처럼 조금 이렇게 가볍지만 변동성이 좀 크지만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다. 여기까지 정리해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종목 볼 텐데요. 다음 종목은 한창산업입니다. 한창산업 역시 제가 여러분, 우리 이기자 시청자분들과 우리 이기자 가족분들을 위해서 가지고 나온 간식입니다. 한창산업은 어떤 업을 하는 그런 회사인가? 아연말이나 인산아연 등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그런 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내용들이 어디 쓰이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산소 발생기용 흡착제나 아니면 방청 펜트용 안료 이런 부분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흡수 흡착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한창산업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 관련주로 한마디로 이렇게 방사능 위험이 생겼을 때 이렇게 상승하는 이런 내용들 보실 수 있겠고요. 방청 안료 이런 것들도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연 분말, 인산아연 이런 내용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기자 포인트 첫 번째지만 이 내용들도 역시나 조금 종목이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리포트가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없으니까 이런 내용들이 기대치가 나오지 않았죠. 하지만 앞에 이걸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영업이익이 크진 않지만 영업이익도 계속 우상향하면서 늘고 있었구나. 이런 부분도 당기순이익도 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매출액이나 지금 영업이익만 봐도 조금 시총이 많이 낮은 회사구나라는 부분들 바로 파악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제가 지금까지 우리 이기자 시청자분들께 그리고 우리 이기자 가족분들께 간식을 정말 거의 드리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간식으로 제가 이렇게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충분히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끔 제가 얘기 드리고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시총이 1,000억 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 800억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은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점 꼭 감안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한창산업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느냐? 이기자 포인트의 두 번째 기대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창산업 같은 경우에는 방사능. 최근에 벨라루스에 미국 러시아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한다. 이런 내용들도 관련되어 있어서 주목받고 있고요. 또한 우리 옆 나라인 일본에서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한다. 이래서 소금 관련주가 엄청나게 급등하는 거 확인하셨을 겁니다. 갑자기 신성홀딩스가 왜 올라? 이런 거 왜 오르는 거야? 이런 걸 모르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요. 바다에 방류한다니까 천일염 미리 사재기해야 돼. 이런 생각에 그런 소금 관련주가 상승하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걱정돼서 바라볼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한창산업은 방사능만 관련돼 있느냐? 2차 전지 소재 사업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제올라이트, 이 두 번째 먼저 보겠습니다. 제올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이런 산소 흡착제, 이 흡착제로 사용되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중금속과 방사능을 효과적으로 제거한다. 이 방사능 첫 번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는 이 위에 냉난방 흡수제인 리튬 브로마이드와 이런 내용들로 산화망간을 생산해서 관련된 2차 전지 소재로 주목도 받고 있다. 이런 내용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한창산업도 한번 자리 보겠습니다. 한창산업 역시 좀 시총이 많이 작은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거래량이 실리는 거래 때 이렇게 상승하면서도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 나오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앞에 알파 구간 형성해서 이런 지금 상단선 기준점 만들어줬고요. 지금은 이렇게 내려와서 단기적으로는 브라보 구간을 형성한 후에 지금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이 찰리 구간으로 올라갈 수 있는 찰리 라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찰리 라곤까지 왔으니까 여기서 당연히 거래량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거래량이 충분히 실리지 않았지만 관련돼서 이런 거래량이 실리면 바로 이렇게 찰리 구간으로 떨어질 확률이 높은 그런 단계에 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에 빅뱅이라든지 한창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역시나 혼자서 매매하기는 안 되는, 혼자서 매매하면 안 되는이라고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물론 절대 안 되진 않지만 혼자서 매매하기 정말 어려운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식이라고 얘기 드렸고요. 물론 주식도, 부식도, 간식도 다 챙겨드리지만 여태 제가 간식을 많이 못 챙겨드린 것 같아서 간식으로 가지고 나온 오늘 필승 종목들, 혼자서 매매하긴 어려운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노란톡방 오셔서 저랑 같이 한번 공부하는 입장에서 공부하는 느낌으로 다시 같이 한번 매매해 봤으면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가지 필승 종목 윈팩 그리고 한창산업 준비해 주셨는데요. 주식인 윈팩부터 부식 또 간식이 되어줄 한창산업까지 오늘 필승 종목 시간을 알차게 준비해 주신 김광진 전문가님이십니다. 전문가님이 확실하게 준비해 주신 이 필승 종목들, 또 오늘은 혼자서 매매하기 어려운 종목이다라고 설명 덧붙여 주신 것처럼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정확한 매수 타점 그리고 가격 전략까지 받아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은데요. 노란톡방 입장하시는 방법 한번 안내 드리겠습니다. 아래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 실행하신 후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1123 입력하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고요. 또는 문자
문자로 쉽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로 이 기자 3글자만 보내주시면 참여 링크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일대일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크게 늘고 있으니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